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선행학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이렇게 참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행 참 요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참고로 해 두시면은 앞으로 닥칠 선행의 부작용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댓글에 이렇게 서초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남의 서초구. 강남의 서초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학생들 그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큼 공부에서는 뭐 C 이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선행을 나가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잠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자, 서초구에만도 중학교가 40개나 되더라. 그러면 한 학년에 적게 잡아서 200명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2, 4, 8, 8,000명이 되나요? 중학교. 그죠? 한 학년에 8,000명. 한 학년에 8,000명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선행을 했을 경우 그러면 수능 전국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1등급이 광남에 있는 아이들이 4,000명이 1등급에 들어가느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은 그 선행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그 중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거의 다 선행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뭐 시골이나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그 수학 문제 정도의 난이도로 냈다가는 평균이 99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도수분표 평균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림이 쉬운 문제를 냈을 경우 완전히 찌그러진 형상이 되면은 위 단계 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거 낸 거 아니냐 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또 유지하느라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난이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평균 모양새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문제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지역에서 선행을 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를 가자고 이렇게 선행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공부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수학만 잘해가지고 갈 대학 없죠. 입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중학교 3년이라는 과정 3년이라는 기간은 전국 어떤 아이에게도 다 똑같이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거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죠. 고입 재수를 하기 전에는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과목을 고른 학습을 해줬을 때 서로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점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 과목에 이렇게
치중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수학을 다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3을 기준으로요, 만약에 학교를 안 보내고 1년 동안 공부를 타이트하게 시켰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해봐서 알거든요. 그 중3의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배웠을 때 기간이 걸리는 게 6개월. 그거는 인터넷, 현재 인터넷 강좌에 오신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라 그랬죠. 그분들이 이 강좌를 골라서 들었을 경우에 고등학교 과정을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다 끼워서 음악미술, 체육 빼고요. 그것을 완벽하게 모르는 거 없이 이렇게 배워 나갈 때 소화해 나가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배워서 문제가 없이 끝까지 가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반타작 한다는 겁니다. 반타작.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 그 수학에 뭐 정석이든 뭐 걸림돌이든 지름돌이든 잡고 끝냈을 때 수학 과목 고등학교 중학 과정에서 완벽하게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완벽하게 모르는 거 없이 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역시 반타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반타작 한다고 그때부터 연습을 하면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그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에 있어서 한번 진도를 나가버리면은 복습을 하기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알아요. 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계산 과정에서 에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제가 본 선행이거든요. 저도 그 중3 때 12월 달에 특목고를 이제 합격을 시켜놓고 뭐 고등학교에서 잘 해준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아이한테 그냥 놀렸거든요. 놀아라, 즐겁게 놀고 대신 뭐 영어 어휘 정도 하는 거 하고 그 고등학교 가면 새 출발 처음부터 시작하고 딱 출발하니 충분히 극복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월 잘 보내고 1월을 잘 보내고 입학식을 한 달 앞두고 얘기를 들어보니 애들이 그 학교 가서 그 내신을 잘 받으려고 다 선행을 한다 그래요. 갑자기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 중학교 때도 한 번도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제가 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 경시대회 가서 은상까지 받았으니 뭐 수학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겨버리고 국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넘겨버리고 과탐을 딱 보니까 뭘 하냐 학교에서 뭘 하냐 애들 또 예비 고1들이 거기 합격한 애들이 무엇을 하냐 그 정보를 우연히 주워 들은 게 화투를 한답니다. 상식적인 생각에서 고등학교 과학 과정은 공통과학 다음에 화완을 배우고 화투를 배워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화투를 한대요. 그것도 디딤돌이라는 책을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 학교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래서 애들이 예비 고일 때 그걸 한대요. 그 디딤돌 화학이라는 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그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거의 경시 문제거든요. 화학 경시 문제. 아마 외국 서적에서 이렇게 많이 차용을 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전공한 게 화학이니까 그렇게 한번 시켜보지 뭐 이래가지고 아이를 그 디딤돌 화학 책을 사가지고 갔더니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서점에 가서 쭉 보니까 그나마 잘 되는 게 하이탑 화학2 잘 되어 있는데 디딤돌 문제는 또 상당히 또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두껍죠? A4 용지만 크기. 이게 디딤돌 화학의 1999년도 판입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일반 화학을 넘어섭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넌 가기 전에 이거 너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침 9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 2권을 사가지고 내가 밑에서 보고 앉았고, 여기 이렇게 목차가 쫙 있거든요. 이렇게 목차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잡고, 아이들 이 책을 하나 딱 잡고 책상에 앉아서, 자, 앞에부터 이론부터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 그래서 이걸 쭉, 이 목차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이론을 쭉 보고, 이게 그 아이가 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형광펜으로 조금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조금 좀 뭐하다. 그러면 내가 대충 책을 보고, 저라고 뭐 화학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야. 이러고 넘어가지고 물어볼 것만 자기가 체크를 해가지고 나한테 별도로 물어보고, 이 밑에 있는, 그리고 문제를 풀어. 그랬더니 한 80%는 맞추더라고요. 80%. 그리고 또 모르면은 또 해답지에 뒤에 제가 스스로 컨닝 해가면서 답지 어떻게 풀었는데 한번 불러봐 이래가지고 쭉 야 거기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요. 이래서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줘가면서 풀렸더니 그 문제 하나하나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그냥 슬슬 잘 넘어가더라.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칠판 수업을 해서 이론을 가르쳐 주고 시작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터득해 가면서 간혹 용어나 뭐 이런데 막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뭐 책 보고 옛날 생각해서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서, 자 아침 9시부터 이 책을 화학2 디딤돌 화학2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다 끝났느냐? 아침 9시부터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먹고 또 앉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딱 해서 12시 8분인가에 끝났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 8분.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한번 12시간에서 3시간 빼보세요. 안 믿기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불가능한가? 됩니다. 아이의 능력은 어떤 아이든지 붙잡고 타이트하게만 해주면 그 정도는 이 화학뿐만 아니라 수학 충분히 진도 나갑니다. 제가 이거 기록을 한번 세웠거든요. 디딤돌 화학을 한 권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8분에 땡 할 때까지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면서 모르는 거 없이 다 넘어갔어요. 자,
뿌듯하죠. 엄청난 스피드의 예비 고1인 화학2를 끝냈으니까요.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보냈더니 화학2를 헤매더라고요. 헤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퇴시켰다 그러죠. 자퇴시켜가지고 화학 1부터 이제 수능을 해야 되니까 화학2를 하는데 문제 에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렸잖아. 봐. 있어요, 분명히. 책에 보면 있어요. 거기서부터 스스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봐놨기 때문에. 한번 봤기 때문에. 얼핏 봐서 또 알아요. 알지만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 선행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걸 많이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화학뿐만이겠어요? 다른 과목 다 뭐 물리, 생물 마찬가지고 뛰어넘어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부는 뛰어넘을 게 아니다. 뛰어넘기는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다 해요. 다. 애들의 능력은 무한해요. 이렇게 붙여만 주면은 그까지 수학 중학교 때 그냥 고3까지 다 맞춰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도 3년을 공부하면은 수능 만점 나와야죠. 왜 안 나올까요? 기막힌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 미스테리 아니에요, 미스테리. 나쁜 의미에서 미스테리.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겪어본 이야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 학년의 거만 제대로 착실히만 다져가면은 웬만하면은 원하는 대학 다 가요. 제 학년이 됐을 때. 수학만 하나요? 화학만 할 거예요? 그거 한 과목으로 뽑아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도 전형적인 우리 홍익 인간으로 교육 잘 해도 제대로만 뒤처지지 않게 공부시켜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대학 다 간다. 잘 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은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어차피 끝에 가면 후회는 하겠죠. 이 길, 내가 못 가본 길을 또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뒤돌아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는 대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한 과목에 너무 치우쳐서 아이는 그냥 잘 나간다고 계속 쭉쭉 나갈 일이 아니고 가더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시간 날 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드물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지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배운 거 테스트하면 잘 알겠지만은 적어도 1학년 전에 선행했던 내용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과거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마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디딤돌 화학2 경시 문제입니다. 이거 아침 9시부터 밤 12시 8분까지 앞에 이론 다 읽어가면서 문제풀이 해가면서 틀린 문제 맞춰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일단 한번 끝내는데 그런 시간밖에 안 걸리더라.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몇 달 후에 문제풀이를 들어갔더니 그게 다 헛짓이죠. 헛짓.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6학년 그 학습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요. 6학년 뭐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중으로는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또 어떤 영상에 보니까 뭐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듣기를 잘하려고 고3 기준에서 준비를 하려면 그 바쁠 때 듣기 강좌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다 듣기 잘해요. 문제도 어렵게도 안 나고요. 그래서 웬만큼 2, 3등급 맞는 애들은 듣기는 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 우리가 듣기를 못한다 할 때는 원인은 빤해요. 원인 뭐겠어요? 어휘력 부족이에요. 어휘력만 있으면은 그냥 대충이라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어휘력 부족이면은 일단은 대충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난 듣기가 못해요. 듣기를 잘 못합니다. 이럴 때는 그건 바로 어휘력 부족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휘력을 어떻게 늘리느냐? 요즘 이 뭐 빨간 책도 있고, 그렇지만 저학년에 EBS에도 있고, MP3로 원어민 발음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주면 듣기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듣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MP3 어휘라도 한 권 끝내도 듣기 충분히 되고요. 1001문 하다가 1000개의 문장 MP3로 해도 듣기 그냥 끝판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엽적인 테크닉 그런 건 고3에 가서 수능 특강에 듣기 있거든요. 그 정도 그 고3에 와서 수능 특강 듣기를 안 시킬 수도 없는 게 거기 유형 그대로 나거든요. 근데 역시 그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한 번씩 해서 그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된다. 고3 영어에서 수능 특강 듣기.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에 또 듣기 테스트 있잖아요. 그 두 파트가 그냥 수능에 나는데 일단 주는 점수지만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저학년일수록 MP3로 어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 고3의 듣기가 두세 문제 틀린다. 일단 어휘력 부족엔 유형에 익숙지 못하니까 빨리 수능 특강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선행. 얼마나 잘못했을 경우에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선행한다고 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눈 아래를 이렇게 깔고 다른 엄마가 무시하듯이 이 집에는 선행 안 해요. 집에서 EBS 합니다. 이러면 아주 무슨 저 뭐 방글라데시 주민 보듯이 뭐 옆눈으로 씩 볼 때 속으로 그러세요. 니나 가라 하와이 그러세요. 선행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누구. 그리고 몇 년 후에 대학 어디 가 있나 보세요. 물론 다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학년에 맞춰서 다지기를 잘 하면서 꼭 선행을 하고 싶으면 반 학기 정도, 한 학기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 가고 싶은 대학 다 간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시꺼먼 옷도 러닝샷을 입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